자, 정부에서 말하는 탈시설부터 그럼 한번 조금 더 내용을 좀 보면 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반대를 하고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탈시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탈시설 지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거지 도움 이제 받아야 되는. 정부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탈시설을 지원하겠다. 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 주도적인 내용이 약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탈시설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네.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할 권리. 예. 근데 이제 이 권리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탈시설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책임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뭐 약간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예산과 좋죠. 몇백 명을 지원해 준다는 건 좋은데. 좋은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렇죠. 누군 하고 그것도 누군 있죠.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전부 다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이도저도 아니게 일은 하고 욕은 먹고 네. 약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에 고민은 알 것도 같아요. 담당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저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도 격렬하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추진 원칙은 지원 대상은 뭐 이렇게 네. 당사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탈시설 지원에선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네.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를 뭐 합쳤다. 합쳤다. 네. 네. 복지 서비스 아까 말한 거 뭐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복지 서비스요. 주거를 일단 있어야 될 테고. 네, 뭐 활동 보조라든지 그렇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네, 그런 것들을 하겠다 네. 얘기했죠. 그다음에 시설 변환. 그래서 시설들 좀 없앤다. 없애고 소규모로 그럼 한다. 지금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이제. 네. 큰 규모의 시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이 시설을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 그 얘기. 그래서 큰 시설이 자 니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탈시설하는 지원 센터 말하자면 네. 그런 개념처럼 하는 거점 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변환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하죠. 점점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은 네. 지원을 해보고 문제점을 더 파악하실 수 있고 그게 더 강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어떤 부분에서 저기 있냐면 선생님 말한 그 대사에서도 네.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되게 네.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권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좀 반하는 개념이에요. 자, 봐봐. 탈시설을 한다는 건 네. 탈시설을 시켜준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켜준다는 건 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시혜적인 의미로 이걸 너한테 니들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네. 시혜적 의미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는 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보살핌을 받으려고 시설에 있는 게 아니다. 네. 나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제 내 권리를 찾고 지역 사회에서 당당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겠다라고 네.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말이지. 네. 그러면 그 탈시설은 권리지. 네. 지원해줘야 되는 건 의무고 국가의 의무. 네.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라는 건 의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국가가 네. 마치 시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범 사업 3년 하고 네. 네, 이때 여러 가지의 의견들도 듣고 뭐 법 제도도 미비한 거 완성하고 네.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고 이제 25년부터 41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완성시키겠다. 네.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다 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시설 거주 장애인들, 자발적 퇴소 희망자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원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생활시설 구성인들을 보면 발달 장애인이 거의 한 60~70% 되거든요. 네. 누구 양반장 씨 이제 나가서 탈시설 할래요? 네.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디서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죠. 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일단 환경부터가 달라지면 그렇지. 두려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잘 살았는데 네네네.
새로운 도전한다는 게 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있는 환경에서 변화된다는 거는 그 그죠.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네. 더 잘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잘 된 모델들을 아직 보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교육시키고 권리를 본인이 요구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물어보는 게 올바르겠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공동생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직 들어오고 싶은데 네. 못 들어온 입소대기 장애인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네.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거 돌봄 의료를 통합 연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아예 시설에 안 들어온 상황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탈시설 아까 네. 조금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탈시설 한번 얘기를 해보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이 먼저 나와야 돼. 네. 예, 첫 번째는 자립생활, 네. 인디펜던스 리빙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먼저 네. 나와야 돼. 좀 멋있으신데.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밑에 네. 거 안 읽을 거야. 네. 저 영어는 너무 어렵더라고. 네. 저거 네이버 가서 이렇게 그 읽어주는 거 눌렀는데도 어려워. 네.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탈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관점의 변화는 자립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저게. 네. 그러니까 자립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자립생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면, 사실은 한문을 바꾸면 네. 스스로 자자에다 설립자니까 네. 스스로 서서 네. 스스로 생활한다 뭐 이런 네. 내용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독립생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독립생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을 것도 같아. 의미가 싹 들어오는 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립생활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독립생활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네. 독립생활에서 갖고 있는 의미 그럼 뭘까요? 독립생활. 혼자 사는 거? 그렇지. 혼자 네. 사는 거. 나 혼자 산다. 네. 그거 같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는다. 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배경에 깔린 건 뭐냐면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네.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으면 네. 누구를 의지를 하는 거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렇지. 뭐 거기에 있는 시설 사람들 종사자들한테 의지하고, 네. 의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다 이제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갖기가 영원히 어려워지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네. 저기를 줄래, 고기를 줄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기를 자꾸 주면 고기 잡는 법은 영원히 못 배우는 거지. 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네. 그거는 꼭 이제 물리적인 거주 공간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생활 기술,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생활 양식들 포함해서 결국 일단 독립해서 생활해야 그다음에 자립해서 생활할 테고, 자립할 때 필요한 거는 독립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의료도 필요하고,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하니까 여가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여가 생활 안에서 자신의 이제 사회적 지지 기반들도 네. 아니면 개인 친분도 만들어야 되니까 친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만 자립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어쨌든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상화는 뭐냐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은 뭘까요? 정상화가 저것도 해석을 저렇게 정상화 이렇게 해놨는데, 네. 보통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게 그런 뭘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뭘까? 그냥 똑같이 사는 거. 그렇지. 똑같이 네. 사는 거. 보통의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거. 그럼 일반적인 거 뭐 회사 그렇죠, 다니고 그렇죠. 집에서 밥 먹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를 보통이 말씀하시는 뭐냐고 할 때 딱 네. 중간을 나누는 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한 100이라고 보면 네. 한 9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생활의 양식 형태, 네. 요 정도가 그냥 보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한 것처럼
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때가 되면은 뭐 버스도 타고 밥도 먹고 사람들 만나 술도 먹고 네. 노래방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한테 뭐 싸우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네.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지역사회 내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일반적인 생활을 같이 누리게끔 하자라는 거지. 특별한 공간, 거주 공간이나 특별한 생활 양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생활시설에 사는 건 왜 네. 나쁜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설에 사는 건 왜 나쁜 걸까, 그럼? 자기가 혼자 스스로 살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 법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의존하니까. 네. 그건 이제 개인의 능력 부분도 있기도 한데 네. 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일단은 선생님이 양반장이 오늘 여기 있어 이제.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네. 최고급 시설에 최고급 의료진, 종사자 네. 이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진 어디 강원도 양양에 네. 굉장히 고급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네. 야호하고 살겠지. 아싸. 그렇고. 약간 따지겠죠. 따지겠죠. 거기 어느 정도의 뭐가 있는지 따질 텐데 네. 강원도 자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강원도가 부모님을 싫을 뭐 수도 있지. 한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겠다고 강원도 안 가겠죠. 그런 걸 다 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뭘 따지냐면 자유를 따지는 게 결국. 그죠. 네.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군대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단체 생활을 하니까 단체 네. 생활에서는 반드시 어떤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막 늦잠 자고 싶어도 늦잠을 못 자. 네. 막 빵빠레 막 네. 기상다팔 막 분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체조시키고 막 이러는데 네. 체조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단도 오늘은 나는 카레를 먹고 싶은데 주는 거 먹어야 그렇지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안 먹고 싶어도 안 돼 또. 안 나는- 먹는 거 안 돼요? 안 먹는 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한다는 건 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종사자 입장에서 봐봐. 저 사람이 자꾸 밥을 굶어. 네. 살 뺀다고. 네. 그것도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도 못 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심지어는 이제 옷 같은 것도 규정시키는 데가 있을 테니까 단체복을 준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고 후진적이라고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탈시설화가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네. 네, 그죠? 그래서 탈시설을 한다는 건 사실은 자립생활을 한다는 거고 독립생활을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정상화,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네. 하는 첫 번째는 시설에서 있어서는 이건 이루어지기 너무 어렵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시설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운동가들은 네. 다들 자신의 좀 암울한 기억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탈시설 외침에 12년 만에 응답한 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분은 나오셨대요. 네. 탈시설 운동가 뭐 김동림 씨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2009년부터 국내에서 탈시설 운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보면은 여기 보면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 네.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어렵네요.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 네. 에서 나와서 시설 비리를 폭로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은 이유는 아까도 이제 뭐 얘기했지만 자유를 박탈당하고 네. 그다음에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뭐 등등등들 있지만 사실은 또 뭐냐면 권리의 주체가 네. 그 종사자들이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뭔가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들인데 네. 실제로 안 그렇다고 해도 눈치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도 못 나가고 등등도 있지만 비리 시설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죠. 이런 거는 뭐 조금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시설 비리는 그래서 시설 비리 그런 비리가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탈시설 운동을 더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이든 지적장애이든 절대로 못 나와서 사는 게 아니다. 네. 나와 살 수 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없고 인권 유린도 자주 벌어지는 시설에 장애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잘 나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타시설에서는. 시설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제 날짜였는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18,000명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죠.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저는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재 30세 나이에 아들을 둘 엄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이 막 절절해져. 네. 네. 벌써 그냥 30세. 우리는 네. 이렇게 다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중증이고 거기서 네. 자폐고 네. 그다음에 더 막 이렇게 폭력적 성향도 갖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감당 안 되지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한 분의 이제 글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 이 얘기는 기사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 성인 네. 예, 3, 40대 이렇게 성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도와주곤 해야 되는데 네. 신청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가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발굴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례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혼자 좀 계속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막 위기 사례 관리도 있고 사례 발굴도 있고 그 이제 지금 행정복지센터 네. 거기서 많이 거기에서 하고 이제 뭐 다니면서 있지만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있고 막 등등 있지만 그 이제 자살을 같이 하시는 그런 게 종종 나오잖아요. 발달장애 자녀가 이제 이미 성인이 됐고 네. 본인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네. 이게 이렇게 지금 그나마라도 시설에서 있어서 가끔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제 살시설화 시켜가지고 집에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네. 네, 그런 얘기죠. 정책의 문제점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아직 뭐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중증 발달 장애인들 여기서 이제 발달 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들 더 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선택권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냥 한쪽으로 그냥 무조건 탈시설 이게 아니라 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들 규모도 여러 가지.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지역도 여러 군데. 네. 등등등등의 다양한 선택권을 만드는 게 우선해야 된다 얘기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야만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막 그렇게 가는 건 시설을 이제 폐쇄할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은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고 있네요. 한쪽에 탈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 당사자 단체들의 네. 이야기고. 한쪽으로서는 또 아까 본 것처럼 부모들 이야기고 네.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옛날 얘기도 이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 2020년 10월 28일이네요. 작년이에요, 작년. 네. 그죠? 작년 10월달 코로나 한참 막 저기 했을 때 네. 그때 보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꼼짝없이 거의 감옥처럼 생활을 네.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로. 네. 그래서 종사자가 코로나 걸려서 들어가서 노인 요양원 다 감염되고. 시설들도 감염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생활 할 때보다 집단으로 있으니까 집단 위험하다. 감염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네.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막 속출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이렇게 이런 감염병 위험 시대에도 생각해 보면 이게 탈시설이 답이에요. 네. 그 바로 다음 날 3일 날 국회에서는 또 이렇게 두 의원들이 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과제는 탈시설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거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네. 주요 골자는 그렇게 탈시설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나 주간 활동 서비스들이 잘 보장이 돼야지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탈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네. 네. 소감. 네. 탈시설을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로드맵을 말씀하셨다는 거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찬성 반대도 두 분의 입장을 더 알게 되었고 시범 사업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좀 궁금해서 몇 번 자료를 찾아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설명 들은 바로는 일단 탈시설 지원 체계가 좀 잡혔으니까 그런 거점이라든지 지역마다 좀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신청 중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점점 한두 분씩 나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속출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에 좀 더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도가 개선되고 네. 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탈시설에 관한 건 이제 저쪽에 선진 유럽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부러워하고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와서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탐방 가서 이제 배워오고 그렇게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요새 코로나 이후로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잘 막은 나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됐고, 뭐 이제 한국 그러면 삼성, LG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G7이었나? 네, 막 G7에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뭐 그거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도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품격이 높아지고 좀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시발점에 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자립생활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탈시설 지원센터. 네. 그리고 이제 주거 시설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니까. 네. 주거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거나 코칭해주는 또는 이제 선택하는데 우리가 복덕방 이런 데만 지금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장애인들의 이제 편의시설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어떤 그런 전문 기관들도 생길 테고, 연금이라든가, 아까도 활동 지원도 더 늘어날 테니까, 활동 지원인들도 더 많이 생겨날 테고,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 제도 전체가 엄청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종사자 인력들도 많이 늘어날 테고, 일단은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기사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요? 네, 너무 많은 기사를 더 보니까 한두 개의 기사보다 많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인사도 다르게 끝났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